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 몇 년 동안은 뚜렷한 상승세를 그렸었는데 지금 일단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이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2019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해보는 습관들 굉장히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서울 아파트 쪽을 제가 이렇게 그 전망을 해보는 건 또 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향배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다, 그냥 보합 정도에서 유지가 되겠다. 또 아니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자, 사실 상승, 보합, 하락 어쨌든 세 가지 패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데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상승한다고 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 보합은 또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또 그 안에 또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한다고 보는 분들은 올해 이제 인허가 실적을 봤더니 지금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78%나 급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규제책들과 함께해서 계속 새로운 좀 공급들이 일어나면 어떤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계속 잠재우는 측면에서 인허가를 최대한 안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런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기대는 많은데 결국은 이것을 공급해 줄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년 아파트 시장은 한번 또 상승이 올 거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자, 보합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 양도세 중과가 그렇죠. 이미 시행이 돼서 2주택자는 10% 추가되고 또 3주택자 이상은 20%가 추가가 돼서 양도세를 최대 68.2%까지 내는 정말 초중과 시대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매도인들이 쉽게 팔고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딱 결국 또 살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DSR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다시 추격 매수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팔 수도 살 수도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 기간 박스권 안에서 그냥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는 이런 약보합 또는 이제 강보합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이제 하락 쪽에 어떤 그 무게를 싣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대출 기준 강화 등 이제 고강도 규제, 그렇죠. 9.13 대책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약발이 내년에도 이제 계속 좀 이어지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 상황들 어쨌든 간에 지금 1.5%에서 그 1.75까지는 지금 올리지 않겠나 또 순차적으로 그런 어떤 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 때문에 결국은 내년 또 하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보합과 하락이라는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좀 혼재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또 내년을 또 반짝 보더라도요. 실질적으로 그 반포자이를 보면 또 그 안에 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반포자이가 2008년에 분양을 할 때 33평형 정도, 35평형 정도 되죠. 30평대 아파트가 한 10억, 11억 정도의 분양이 됐었거든요. 아니 무슨 서울에서 아파트 10억이 말이 되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 40% 정도가 일반 분양분의 40% 정도가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8억, 19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세를 달리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함부로 어떤 이것이 지금 꼭지점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만나면 반드시 또 한 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서울 아파트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 하나가 지금 내년에 이제 그 예측을 할 때 키워드로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것도 또 좋은 습관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가 관망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비싸다. 그렇죠. 뭐 지금 조금 호가 정도 조정된 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좀 더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학습 효과죠. 자, 지금 보유주택 총자산 증가가 978만 7천 명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걸 봤더니 지금 2017년 공시가격을 2016년 1년 전에 이제 그 대비해서 봤더니 무려 978만 7천 명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주택 총자산이. 자, 이 중에서 104만 명은요. 무려 104만 명은 1억 원 이상이 공시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실제는 더 올라갔겠죠. 여기에다가 6만 명 정도는 5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자, 어떻게 보면 1,30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78만 명, 거의 1,000만 명, 70% 이상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 결국은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자산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제든지 반등 모멘텀이 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현금 이제 내년에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현금 부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 양분 시장. 자, 결국 뭐 그렇죠. 이번에 그 서초 이제 그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펜트하우스 당첨되신 분이 약 지금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39억인데 정확하게는. 자, 근데 주변 시세가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뭐 삼성 아이파크 같은 그 펜트하우스를 보면 105억에 이것이 거래가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39억이면 주변 시사만 보더라도 당장 20억 로또에 당첨이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강남 쪽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간에 7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40억이면 최소한 내가 30억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기회를 가지려면 현금을 가진 자와 현금을 가지지 않은 자 이런 제로 양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렇더라도 3대 투자 유망 우리가 또 찍어봐야 되겠죠. 내년에 어떤 것들이 유망한지. 결국 이제 서울하고 비규제 수도권 쪽에 청약시장은 계속 뜨거울 것이다. 더더구나 지금 아파트 쪽에 건설 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면 청약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답이 정해져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 공시가격 6억 원이야.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이야. 이런 것들이 내년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결국 서울 중심 안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 갭 투자가 뜰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아파트 쪽에 갭 투자가 상당 부분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 중심 입지라는 입지적인 걸 포기할 수 없고,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쪽으로 돌아오면서 그 안에서도 갭 투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이런 쪽으로 또 많은 수요들이 몰릴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면 2019년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